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비즈분입니다. 트럼프발 이 무역 전쟁 리스크가 생각보다 좀 시장에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어제는 다행히 장 후반에 시장이 상승하긴 했지만 최근 한 2주 동안 나스닥이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하면서 지금 딱 200일 전에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과거 차트의 흐름을 보면 이 나스닥 그래프가 21선 밑으로 하락했던 적이 이때였습니다. 2022년부터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때 200일 선이 무너지면서 다시 200일 선을 회복하는 시점이 2023년 1월 정도니까 한 1년 걸린 거죠. 200일 선이 무너지고 회복하기까지. 물론 전고점을 회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200일 선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 이후에 차트를 보면 200일 선이 한 번도 무너진 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번에도 200일 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2022년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를 선언하진 않았지만 이 당시 대부분의 지표들은 경기 침체 수준에 가까운 지표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됐었던 ISM 서비스 PMI가 시장의 예상보다 괜찮았습니다. 53.5가 나왔어요. 시장의 예상은 52.5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GDP의 한 70% 정도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조업 지수보다는 이 소비 지표인 서비스 PMI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잘 나와주면서 어제 시장의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ADP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이번 주 고용 보고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트럼프가 폭락장을 원한다라는 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증시가 폭락하면 국채 금리가 대체로 하락하게 되고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상환해서 이제 새로운 더 낮은 금리의 채권으로, 그러니까 롤오버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일단은 한번 증시가 폭락하는 걸 바란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고점 대비 한 10% 정도 하락했는데 2022년 하락장 같은 경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점 대비 제 기억으로 한 37% 정도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10% 하락이지만 추가 하락도 우리가 대비를 일단은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랜만에 워렌 버핏이 2024년 4분기에 어떤 주식을 매수했는지를 다시 한번 봤어요. 최근에 하락장에서 워렌 버핏이 매수한 주식들이 잘 버텨주었는지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5개 종목들이었죠. 어떤 종목들인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라는 주식, 이 티커가 STZ인데 미국 최대 와인, 맥주, 증류주 제조업체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미노 피자, 베리사인. 베리사인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관세 이슈, 무역 전쟁과 좀 무관할 것 같죠. 아무래도 도메인 업체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미국 위성 라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업체도 그냥 딱 봐도 관세, 무역 전쟁이랑은 좀 상관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회사도 있었어요. 티커가 풀이라는 회사. 그래서 제가 연초 대비 주가 흐름을 좀 봤습니다. 이 5종목이 어땠는지 봤는데, 연초 대비 S&P 500은 이제 하락을 한 상태고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다 연초 대비 시장을 이기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더라고요. 아마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때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게 실적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워렌 버핏이 매수한 5개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4개 종목이 모두 시장을 이기는 S&P 500 기준이죠. 시장을 이기는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어제 공유해드렸었던 자료인데 에버코어에서 무역전쟁 속에서도 투자할 만한 주식을 주제로 자료가 있었어요. 이게 언제 자료였냐면 미국 시간 기준으로 2025년 3월 4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3월 5일이죠. 그러니까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떤 섹터들을 좀 좋게 보는지를 한번 보시고 추가 시장의 하락을 미리 좀 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댓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미리 알려줘야지. 10% 하락하기 전에 미리 알려줘야지. 이제 얘기하면 뭐하냐? 분명히 이런 댓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월가에서도 어제 알려준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월가에서 올려준 이 유료 자료입니다. 제가 이용하는 이 유료 자료를 그냥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어떤 섹터, 어떤 기업들을 좀 좋게 봐야 되냐, 그런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낮고 자사주 매입을 활발하게 하는 주식을 보라고 하면서 애플이나 AbbVie 같은 종목들을 추천했어요. 그러면서 수비가 최선의 공격이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하락장에서는 수비가 최선의 공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추천한 이유가 트럼프 1기 때에도 이 무역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이런 주식들이 시장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종목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이 아시는 종목도 있고 모르시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쭉 보니까 일단 헬스케어 섹터 기업들이 많았고 방산주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워렌 버핏이 매수했었던 종목이죠. 베리사인도 있었습니다. 무역 전쟁에서 우리가 선택하면 괜찮은 주식. 그래서 제가 섹터별로 어떤 섹터가 많은지를 좀 분류를 해봤는데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경기 침체에서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섹터죠. 지금 연초 대비 수익률을 기준으로 봐도 지금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헬스케어 섹터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 ETF에 투자를 해도 좋을 것 같고 헬스케어 종목들 중에서 몇 가지 종목을 한번 선택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분석했었던 기업이기도 한데 이 CVS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CV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마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또 오르기도 했지만 이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 여전히 저렴한 구간입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서 이 P-레이쇼가 이 포워드 기준 14배 정도 되는데 5년 평균 대비 좀 오르긴 했지만 PBR 기준으로 보면 섹터보다는 절반 이상 낮은 상태고 5년 평균 값보다도 한 20% 정도 저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PSR 기준으로도 봐도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죠. PSR이 0.2밖에 안 됩니다. 섹터 평균이 3.4배고 5년 평균 값에서 0.32니까 5년 평균보다도 30% 이상 지금 저렴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버코어에서도 여러 종목들을 추천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헬스케어 섹터 기업들이 많았고 헬스케어 기업들 중에서도 좀 괜찮은 종목들을 선별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미래 성장 기대감 대비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서 추천하는 기업들 중에서 이 센티넬이라는 기업도 있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인데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얘도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지금 이 PSR이 0.17밖에 안 돼요. 이 기업의 5년 평균 값보다 40% 이상 저평가되어 있고 모든 밸류에이션 지표가 대부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업을 간단하게 좀 알아보니까 그 오바마 케어 이 지원금을 받는 보험금이 매출 비중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오바마 케어 같은 지원금 축소에 대한 또 우려가 있어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또 좀 안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계신 우리 미주 구독자분들 계시면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한번 추가 하락에 대비해서 미리 공부해 놓으면 좋을 만한 종목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자료를 공유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헬스케어 섹터들이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제가 관리하는 밀착 관리 종목들 중에서는 일라이릴리 같은 종목이 있었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다뤘었던 뭐 사렙타 테라피틱스 같은 종목들도 제가 밀착 관련 종목에 있는데 좀 아무래도 여기서는 좀 변동성이 작은 대형주 위주로 많이 좀 다룬 것 같으니까 한번 종목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핵심은 자사주 매입을 활발하게 하는 방어주가 앞으로 적어도 몇 개월 동안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 자료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채권 투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뭐 속편한 건 현금 보유가 속편하겠지만 채권 투자도 좀 방어적인 투자 전략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의 생각 어떠신지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이번 주 남은 거래일이 이제 이틀 남았는데 남은 이틀은 시장이 좀 시원하게 상승해 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TF 투자할 때 총 보수만 보면 안 됩니다. 총 보수는 기본적인 운영 비용일 뿐 실제 부담하는 실부담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총 보수가 낮아도 매매 수수료나 기타 비용이 높다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겠죠. 타이거 미국 S&P 500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는 총 보수가 0.0068%이고 낮은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로 동일 벤치마크 대비 실부담 비용이 가장 낮습니다. 실제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ETF 투자 진짜 비용까지 따져보고 결정하세요.